지금부터 질문, 직답을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쓰는 말 중에 선과 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선악에 대한 참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참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선과 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한 선이란 무엇인가? 물론 이제 선은 옳은 일 하는 거, 또 은혜스러운 일, 덕을 베푸는 거, 바른 일 하는 거, 이 모두가 이게 착한 걸로 이제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단어가 이게 다 틀리는데, 그러면 그 선과 옳은 거와 바른 거와 덕스러운 거,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려면은 뭐냐면 이제 착할 선자를 풀이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자동차가 뭔가를 알려면은 자동차 이 글자를 풀어보면 그걸 알 수가 있듯이, 즉 자동차는 스스로 자자 움직이는 동자 이제 수레차자 스스로 이제 움직이는 것이 자동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이 뭔가를 알려면은 착할 선자를 이제 파대를 해서 이제 풀이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면에 나오는 착할 선자를 자세히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신 것 같이 착할 선자라는 건 먼저 그 양양자 밑에다가 풀초자를 쓰고 그 밑에다 이제 입구자를 합한 것이 이제 착할 선자가 됩니다. 이제 그 뜻을 이제 풀이를 하면은 이제 그 한문은 그 옛날에 그 모양을 보고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졌습니다. 이게 지구상에서 가장 그 순한 동물이 양인데, 양은 그 약한 동물을 해치지 않고, 즉 잡아먹지 않고, 오직 풀에서 나는 순한 그 풀만 그 한 입으로 이제 이렇게 뜯어먹는 그 동물을 이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양과 같이 약한 동물을 해치지 아니하고 오직 순한 풀에서 나는 곡식 열매를 먹고 이제 사는 사람을 이걸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선이라는 것은 공덕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이제 옳은 거라든지 이거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요. 그래 오로지 자기가 바른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에 대해서 또 거기 이걸로 그 선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끝났고 다음 또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면 이 선의 상대는 악인데, 악이 뭔가를 하려면 악할악자를 파자로 풀이라는 거기에 참뜻이 나옵니다. 악할악자는 버금악자 밑이다 마음심자를 합한 것이 악할악자입니다. 이게 버금이라는 것은 두 번째 가는 것을 버금간다. 그래서 이 버금악자는 두라자로도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악이다. 이것은 뭐냐면은 진실성이 없는 사람. 어떤 때는 바른 소리를 했다. 어떤 때는 바르지 못한 소리를 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도는 바른 마음을 한 가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일편단시 옳게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그 바른 생각도 했다가 경우에 따라서 바르지 못한 생각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악한 사람은 왜 이게 두 가지 마음을 가져가는 중심을 지키지 못할까? 이것은 뭐냐면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순한 풀에서 나는 열매를 먹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순한 열매에서 난 그 곡식을 먹으면은 속이 편안하고 또 이제 몸도 건강하고 이제 기운도 나고 이렇게 돼서 모든 게 안정이 되는데 이제 악하라자는 뭐냐면은 악이라는 것은 한마디에서 이제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비유하건대 바르지 못한 독보선 요리를 먹는 것 같은 사람은 이제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독버섯도 이제 조금 먹으면 조금 기름지만은 이제 많이 먹으면 이제 중독으로 이제 죽듯이 재도 이제 조금 지으면 이제 조금 기름지만은 많이 재면 이제 사형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이라는 것은 바르지 못한 독버섯 요리를 먹는 것 같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이제 바르지 못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악과 같은 이제 독버섯 요리를 이제 먹게 되면은 그냥 속에서 막 불이 나니까 제정신을 이제 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막, 이 소리도 했다, 저 소리를 했다, 그냥 마음이 두 마음을, 열어서 이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한 가지 이제 중심을 잡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른 소리도 했다, 그런 소리도 했다,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그냥 자기 중심을 지키지 못해 이제 자신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그 상태, 를 이제 이걸 이제 두 가지 마음을 가진 것이 이제 이게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악한 사람을 이제 원수로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악한 사람이 미웃고 이제 원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독버섯과 같은 그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이제 독버섯을 먹으면 중독이 돼가지고 무지무지한 고통을 겪는데 근데 정신이 멀쩡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천인한 사람은 독버섯이 뭔가를 알기 때문에 일부러 독버섯을 먹으라고 강요를 해도 먹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스스로 먹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나 나이가 20이 넘었는데도 이제 독버섯을 먹는 사람은 이것은 독버섯인지 송이버섯인지 식별하는 걸 배우지 못한 사람이 모르고 먹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서부터 이제 악한 사람을 원수라고 하는데 성현들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이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독버섯을 먹는 것 같은 이게 불쌍한 그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 이 슬픈 마음으로 그 치료하는 사랑을 하라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걸 무슨 이걸 이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악한 사람을 갖다가 이걸 갖다 이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을 우리 부모는 그것을 미워하지 않고 크게 슬퍼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올바른 사람 만들려고 치료하는 사랑을 하듯이 그래서 내 자식뿐 아니라 이웃에 사는 자식까지도 내 친자식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치료하는 사랑을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이제 원수 질 일도 없고 또 이 혹간 원수 짓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원수가 아니고 이것은 마음의 환, 정신적인 환자라 이렇게 생각해서 치료하는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자에 보면은 인, 현, 양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 한자는 모두 다 어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어질다는 뜻을 가진 이 세 한자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네, 아주 좋으신 질문이십니다. 그래, 이제 똑같은 어질양, 어질현, 어질인 이렇게 그걸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뜻은 똑같은데 한 문자는 이제 좀 세 가지가 다 틀린데 그러면 그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건가? 이게 굉장히 참 궁금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이라고 하면은 그 인자는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질인자를 이제 파자로 이제 풀이를 하면은 사람인 더하기 두 이자가 이제 합한 글자가 어질인자가 됩니다. 이제 그 뜻은 뭐냐면 두 사람이 합친 글자가 어질인자다. 그럼 두 사람이 합친 그 사람은 누구일까?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 부모를 얘기를 한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합친 글자가 이것이 어질인자입니다. 그 이제 지구상에서
제일 인자한 분을 이제 우리 부모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는 성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인같이 어진 분, 우리 부모같이 어진 분을 말할 때는 어질 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자는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어질이 현자는 뭐냐면은 신하신 옆에다 또 자를 하고 그다음에 자개 패자를 합한 자가 이제 어질 현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왕을 이제 성인으로 비유를 한다면 현인은 신하로다가 이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제 성인 밑이가 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인 다음으로 어진 분을 이제 현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모양처라고도 이렇게 하거든요. 현모양처는 어진 어머니와 어진 아내, 어머니는 이제 시어머니를 이제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아내보다도 더 위에 윗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서 이제 어질 현자는 바로 이제 성인 밑에 제자를 이제 현인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양은 어질 양자는 이제 성현 군자 할 때 군자를 이제 비유를 해서 어진 사람을 이제 어질 양자로 이렇게 이제 또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질 양자에 대해서 이걸 또 이제 파자를 해서 이제 풀이를 하면은 이제 사람이 이제 양심이 있어야 된다. 또 양심이 무너지면 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양심은 무엇인가? 착한 걸 양심이라고 한가, 옳은 걸 양심이라고 한가, 바른 걸 양심이라고 한가, 이건 또 좀 구분이 이 단어가 틀리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파자를 하면은 양심이 뭔가를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질 양자를 이제 파자를 하면 위에 점을 딱 크게 찍은 것이 등잔 불꽃 줄자입니다. 이제 등잔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그칠간자인데, 옛날에 이제 등잔 밑에가 이제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 등잔대에 이렇게 아주 비슷하게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가 이제 그쳐 있어야만이, 그대로 안정되어 있어야만이 등잔이 흔들리지를 안 해가지고 불이 꺼지들 안에서 방 안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잔 불이 이제 켜져 있어야만이 어두운 방 안이 환하게 밝혀지니까 나도 볼 수가 있고 상대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환한 방 안에서 이제 넘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불량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무너진 사람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불량한 사람이 전쟁도 일으키고 자살도 하고 뭐 이렇게 투쟁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밝은 등잔불과 같은 빛으로서 나도 보고 상대도 봄으로써 바른 길을 그렇게 찾아가지고서 이렇게 바른 길을 행하는 것을 이제 이게 어질양자, 마음심자, 양심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하게 밝으니까 소소한 미물도 하나 대낮에는 위험한 데 낭떠러지 같은 데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 염소 같은 것도 이제 보면은 텔레비에 보면은 아주 그냥 벼락박 같은 절벽 이런 데도 마냥 묘하게 이렇게 거기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 이렇게 위험한 데를 피해서 이제 이렇게 가도,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라면, 굴쑥 같은 밤이라면은 보이들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길을 이제 가지 못해가지고 이제 낭떠러지 떨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바르게 내 마음도 보고 상대도 볼 수 있어야만이 바른 일을 하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양심이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이제 착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게 나도 보지도 못하고 상대도 보지 못한 굴쑥 같은 데서 불빛이 없어가지고 할 때는 이제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웅덩이에 빠지니까 이제 그런 웅덩이에 이제 압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양심이라는 것은 흔한 등잔불과 같이 방안을 밝힘으로써 상대도 보고 나도 봐가지고 내가 올바른 길을 행하는 사람을
양심 있는 사람이다, 올바른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인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얽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원한으로 사무친 아가씨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인의 말씀을 전해 듣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 병이 치료된 실화를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2000년이 넘도록 풀지 못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수천 년이 넘도록 끝없는 원한으로 전쟁까지 하고 있는데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정신 환자가 올바로 알아듣고 병까지 곧바로 치료되었다 하니 도저히 납득이 아니갑니다. 이 점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아주 그냥 정신을 분간 못할 정도로다가 아주 그냥 병이 중한 정신 환자가 이제 그 병이 원한에 대해서 병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참 병원에 가서도 치료가 안 되고 한약으로도 잘 치료가 안 되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얘기를 들려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약도 안 쓰고 그 즉시 원한이 풀려가지고 이게 참 치료된 이게 실화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 아마 넘는 40년이 전으로 이제 있었던 일인데 그 한 아가씨가 그 원한에 대해서 병이 있어가지고 참 백약이 무효고 또 이제 병원에 가서 자문은 그 진정제를 해도 잠을 안 잘 정도다 이렇게 아주 심했습니다. 또 입에서 아주 거품이 북적북적 날 정도로. 그래서 이 아가씨가 그 이제 그 한방으로 치료를 하고자 어떤 시골로다 이제 그 수양 겸 이렇게 이제 그 약을 쓰고자 거기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양반이 이 아가씨가 정신이 조금 돌아오면은 그 대구물을 흘떠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아가씨는 이 대구물에 대해서 원한이 있어 난병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이 아가씨가 그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 옛날에는 그 뭐냐면은 그 제때 그 예방을 안 하면은 그 뭐냐면 얼굴이 엉는 이런 저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걸 제때 그 예방을 안 해가지고 얼굴이 살짝 얽어가지고서 이렇게 그 흠이 좀 났는데 살결도 이제 포연하고 또 이렇게 이제 언뜻 봐서는 이제 표도 나지 않을 정도인데 이 아가씨 이제 젊어서 이제 어려서는 이제 철이 없어서 이것저것 몰랐는데 나이를 먹으면서부터는 여자로서는 얼굴이 이제 제일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 이제 얼굴이 살짝 얼굴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인데 특히 이제 친척 어른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시키면은 그 손님이 하는 얘기가 그 아가씨를 이제 위로해주는 얘기라 얼굴이 아깝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듣는 아가씨는 위로해주는 것 같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심장을 찌르는 이런 그 얘기를 이제 들려왔는데 하루는 이제 그 대고모가 농장을 이제 크게 하고 있는데 안일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네가 와서 좀 안일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봐주게 됐는데 저녁이 되면 이제 바람을 쐬기 겸해서 이제 뭐 이렇게 산책도 하고 그러니까 이 대고모가 이제 무슨 바람 난 줄 알고 이제 조카한테 하는 얘기가 너 이제 얼굴이 지금 이렇게 얼굴했으니까 이제 좋은 이제 배우자 만나기는 이제 어려우니까 이게 그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던 모양이요. 그래서 한두 번 했을 때는 이제 그냥 그러니라 생각해서 이제 3번 이상 하니까 그때서는
이제 맞아면 이게 폭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얼굴이 있어도 남과 같이 시집 가서 남편 공경할 거 다 이게 잘 할 건데 왜 이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걱정이 될 것 같으면 이걸 얼굴을 고쳐내라고 말이야. 그래서 막 이제 참 제정신까지 이제 이럴 정도로다가 해가지고서 막 욕까지 해가면서 대검한테 이렇게 해서 그곳에 이제 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양방을 해도 치료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한약을 루테인 병을 잘 고친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치료를 하는 자에 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 젊은 사람이 이제 간호를 하는 젊은 사람이 이제 물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아가씨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상사병하고 이제 화병은 이게 약 가지고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양약이냐 한약이나 써도 이제 치료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제 원한에서 병이 났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원한이 이제 풀리면은 그 화가 풀리면은 이제 병이 이제 나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청년이 이제 아가씨한테 묻기를 혹시 교회에 나간 적 있느냐 하니까 6개월간 마침 나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왜 물었느냐면은 그 예수님이 진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간 나갔으면 예수님이 진리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라니까 이 아가씨가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대답할 정도 되면은 대금에 대해서 원한도 갖지도 안 했고 또한 병도 나지도 안 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그 아가씨가 대답을 못 하니까 그럼 저는 그 교회를 나가보지도 안 해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이것이라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그 평가를 아가씨가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젊은 청년이 얘기를 하냐면은 원수는 악한 사람이요 악한 사람은 맞아 원수라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원수는 이제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 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독보선 요리를 먹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아가씨가 어디를 지나다 보니까 산책을 하는데 대공무가 배가 고파서 독보선이랑 농약물을 먹는 걸 봤다면은 불쌍하다 보겠습니까? 밉다고 보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아이고 선생님 어찌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냐고 약장사 같다고. 그래서 빙그레 이제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있다가 다시 이제 청년이 그 아가씨한테 이제 또 질문한 거예요. 지금도 그 불쌍한 대금을 원망하겠느냐 이렇게 원망할 게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로 다 그 원한이 다 풀려가지고 그것이 이제 치료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악이라는 것은 그 원수이며 미운 사람이 아니라 독버섯을 먹는 것 같은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동정하는 마음이 동정하는 마음이 또 슬프게 보는 마음이 슬프게 보는 마음이 바로 치료하는 사랑을 갖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가씨가 그 얘기를 듣고 치료된 신앙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른 일을 하는 착한 사람과 그런 일을 하는 악한 사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일을 하는 착한 사람은 즐거운 천국의 낙을 누리고 그런 일을 하는 악한 사람은 괴로운 지옥고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시비로 다투다 보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보다 올바른 행동을 하는 착한 사람이 반대로 더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요? 네, 아주 고맙습니다. 흔히들 보면 잘못 웃는 사람이 더 아주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억울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실제 있었던 실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두 분이 이제 소소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오해가 돼서 이제 큰 대판 싸움이 벌어졌는데 중간에 이제 회원이 이걸 말리다 보니까 말리던 사람하고 이제 더 이제 대판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리던 사람하고 이제 둘이 나중에는 이제 참 무릎을 꿇어가면서 이제 참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싸웠던 사람하고는 이제 말리던 사람은 한 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20년 이상 같이 회원이고 친구같이 지냈기 때문에, 친구 간에는 이제 임의로 이렇게 이제 욕 같은 것도 이제 서슴없이 이제 이게 임의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래 욕을 막, 잠깐 설득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제 사과를 했던 모양이요. 그런 게 이제 상대방에서 듣는 입장에서는, 사과를 가장한, 제 말하자면 도전을 하는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큰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무릎을 꿇어가면서 사정을 하는데, 자기는 이전까지 부모 이해는 무릎을 꿇은 적이 없는데 말이야. 나이도 나보다 많은 것도 한 살 더 우입백 이렇게 더 먹지도 안 했는데 말이야. 이걸 가지고서 만약 자꾸 꼬투리를 잡고 저기라는 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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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성이 높아지고 그냥 몇 살까지 제일 이제 큰 싸움이 됐는데, 근데 회원들이 이제 말리는 바람에 이제 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회원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화해를 시켜주려고 이제 그분을 이제 찾아갔는데, 그냥 이분이 그냥 참 노발대발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얼마나 그것이, 그것 때문에 서운했던지 간에 한 100일이나 되는데, 그 부모님 산소를 찾아가가서 그냥, 산소를 두드리면서 말이야,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협회 나가는데도 아주, 사표까지 몇 번 내고 막 이럴 정도로다가. 그래서 이제 그 회장이 가서, 이제 그만 풀으라고 이렇게 말도 안 들을 정도로다가, 이렇게 엄청난 이제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거기 그 화해를 시켜주고 하는 한 회원이 하는 얘기가, 예 서면 말씀에도 잘못한 사람이 더 괴로워하고 잘못한 사람이 지옥도 간다고 그랬는데, 양쪽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마치도 잘못 없는, 왜 잘못 없는 사람이 잘못한 사람보다 더 괴로워합니까? 잘못한 사람 그 두 사람은 말이야 잠도 잘 자고 편안하게 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양반이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그건 그렇고, 그러면 사과를 하려면은 정중하게 사과를 해도 사과를 받아줄까 말까 한데, 욕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제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화해를 시키러 간 그 회원이 하는 얘기가, 예, 속담에 악법도 범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그 사과한 내용은 이제 불경스럽게 했지만은, 무릎까지 꿇었으니까, 실제는 이게 본심이 아닙니까? 행동을 옮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임의로우니까 이제 이런 이거는 그런 좋은 뜻에서 한 건데, 그 상대가 이제 오해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명예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이 모인 회원들까지도 이걸 오해로 들었다면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딴 회원들은 그걸 바르게 이해를 해가지고, 회장님까지도, 그만 이렇게, 지금 무릎 꿇고 했으면 이제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까지 이제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이것은 널리 이해를 하시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 선생님을 저는 아주 불보살이나 부모님 같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모는 하나 바를 것 맞지도 잘못이 없는데,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자라간 잘못한 건 상관도 안 하는데, 내 자식이 잘못하면, 이렇게 그냥, 막 혼내켰는데 말을 안 들으면 피부름이라도 매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워서 매질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해서 매질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는 자식은 앞으로도 괴로워지면은 매질하는 부모의 심정은 맞는 자식보다 천간에 만간에 더 괴롭지 않습니까? 이걸로 본다면은, 상대방의 분은 같은 회원이 아닙니까? 한 20년 이상 이렇게 가까이 지낸. 그러면 어떤 협회 회원님은 한 집안 식구나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 형제와 같기 때문에 남의 회원이 같으면 잘하건 잘못한 건 상관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원이 잘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잘못하는 자식을 진짜 매질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듯이,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도 올바른 충고를 했으니까 얼마나 부모와 불구살같이 그 회원을 사랑한 것이 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주 진짜 훌륭한 일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잘못 없는 부모님이 왜 이렇게 더 괴로워해야 되냐?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잘못이 없이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충고를 해줬는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상대가 바르게 못 알아듣더라도
더 이제 서운하게 듣고 이렇게 오해하는 적이 없는데 이걸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좋은 일 하고서도 잘못한 사람보다 더 괴로워하는 그 원인이 거기서 있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분을 아주 오해를 풀어줘가지고 굉장히 아주 더 협의가 더 발전하는 그런 실제 있었던 실화가 있습니다. 네, 이상. 예. 선생님의 오늘 답변 정성스럽고 또 지혜로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